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서 6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힘차고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천회장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진 않지만은 또 일어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습관. 항상 긍정적인 그런 감정과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감정을 또 갖더라고.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 테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써먹자. 뇌 과학자도 그렇게 한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 신경과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그 니르 이알이라는 있어요. 니르 이알. 이름도 특이하죠. 니르 이알. 니르 이알에 따르면은 우리가 감정이 휩쓸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감정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감정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감정은 항상 해소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친구에게 연락하게 만들고 이 지루하다는 감정은 여행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그 감정이라는 것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야. 길지 않더라.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 신기하네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감정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충동 서핑이라고 합니다. 충동 서핑. 그래서 해소되기를 원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은 이 파도처럼 크게 튀어 올랐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의 수명은 길어야 10분에 불과하다. 10분에 불과하답니다. 감정의 수명은 길어야 10분에 불과하더라. 하지만 10분 후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더라.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붙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면은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 좋아요. 다른 일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산책을 하시고, 외로울 때는 즐거운 영화를 보고, 지루할 때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걸으세요. 걷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걸으면은 사라질 수가 있어. 이렇게 감정과 뒤엉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은 붙들수록 그 힘이 커지는 거야. 붙들수록 그 힘이 더 커지더라. 하지만 감정을 딱 10분만 저 혼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게 되더라. 알겠죠? 감정과 뒤엉켜 싸우지 마십시오. 감정은 붙들수록 그 힘이 더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냥 흘러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어떤 게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인지 사진을 보십시오. 이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어떤 게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일까요? 하여튼 왼쪽입니다. 왼쪽. 삼성전자하고 그 모토로라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그 클램쉘이죠. 폴더블 폰에 예상 렌더링 이미지가 잇따라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나치게 유사한 형태라고 합니다. 3인치 이상의 대형 커버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배치 등이 아주 흡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쥔 그 폴더블폰 시장에서 이렇게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양상이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양상이라 합니다. 유명 IT 팁스터에 따르니까 그 다음 트위트 그래요. 모토로라의 레이저 40이네요. 레이저 40 울트라로 추정되는 그런 제품의 그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했어요. 이 레이저 40의 그 울트라는 레이저 플러스 2023, 레이저 프로 등으로 알려진 그 모토로라의 그 차세대 클램쉘 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개된 렌더링을 살펴보니까 레이저 40 울트라는 커다란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하고 이 더불어서 듀얼 카메라하고 LED 플래시를 위한 컷아웃이 뚫린 것이 특징이네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최근 모토로라의 그 모 회사죠. 레노버 관계자 발언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3.5인치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레이저 40 울트라 예상 렌더링 이미지 공개 후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클램쉘 폰의 그 갤럭시 Z 플립 5하고 아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토로라는 자사 클램쉘 폰의 모토로라의 상징인 그 플립폼이죠. 플립폰 레이저 디자인을 입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레이저 40의 그 울트라는 레이저 특유의 그 두꺼운 베젤이 이제 실종이 된 거야. 응? 두꺼운 베젤 실종이 됐고, 일견 유명 IT 팁스터 그 아이스 유니버스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다 그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5 예상 렌더링 이미지와도 매우 흡사해요.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니까 가로로 배치된 그 듀얼 카메라의 대화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이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3.2에서 한 3.4인치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그래요. 모토로라를 비롯해가지고 경쟁 업체들이 이 폴더블 폰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접는 폰을 의식해가지고 막 유사한 디자인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따라하기죠. 베끼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이의 경우도 당초 바깥으로 접는 그 아웃폴드 폴더블 폰을 고수했는데 그 이후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흡사한 또 인폴드 형태의 그 제품을 출시하더라는 거죠. 다만 출고가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인도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니까 그 모토로라 그 레이저 40의 그 울트라 출고가가 512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로 230만원 정도 추정한 230만원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작인 레이저 2022보다도 6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100만원 중후반대로 예상되는 갤럭시 Z 플립 5보다도 비쌀 전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하면은 누가 사겠나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하여튼 따라하는 놈들이 참 많네요. 따라하는 사람 많고. 올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그 시설과 또 연구개발 이쪽 투자의 역대 최대 수준인 17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17조 원을 투입을 했고요. 올해 전체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는 가운데 최첨단 제품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은 27일 날 어제죠. 올해 1분기에 매출 63조 7,454억 원, 영업이익은 6,402원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95.8% 급감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4조 5,8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어요. TS 부분이 영업 손실을 낸 것은 2009년 1분기 후 14년 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네트워크 사업에서 3조 9,400억, 디스플레이에서 7,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과 실적 한파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늘렸습니다. 1분기 R&D의 역대 최대 규모죠. 6조 5,800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1분기 시설 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해가지고 10조 7천억 정도 달합니다. 이 중 9조 8천억 원은 반도체 사업에 들어갔죠. 이렇게 27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시장의 큰 관심사는 반도체 투자 규모였습니다. 지난 7일 인위적인 감산을 선언한 만큼 투자도 줄일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삼성은 1분기 반도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천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투자 계획하고 관련해서도 최신 제품에 대한 투자는 늘릴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삼성전자가 불황기 공격 투자라는 성공 공식을 통해 가지고 초격차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삼성은 이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올해 1분기 4조 5,800억 정도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주력 제품인 D램하고 그 낸드 플래시를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적자 규모가 4조 원 이상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D램마저 적자 구간에 들어서자 삼성은 7일 날 인위적인 감산을 선언합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메모리 그 레거시 공정 제품 위주로 생산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기 화성 캠퍼스에서 생산되는 구형 D램 제품, 그 DDR4 제품 중심의 감산을 이제 시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업황 개선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꼽혀요. 이 감산으로 공급량이 줄면은 고객사 재고가 감소를 하겠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게 예상입니다. 2분기 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나타냅니다. 김 부사장은 고객업체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반도체 수요 회복 흐름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수요 회복의 열쇠로 신형 규격의 서버용 D램인 DDR5를 꼽았고, 이 4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3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DDR5하고 HBM3는 고용량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D램인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삼성은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1분기에만 총 10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이 중 92%인 9조 8천억은 이 반도체에 들어갔고, 삼성의 경기 평택 3사 공장 구축에 투자가 집중이 됩니다. 올해 시설 투자를 지난해 수준만큼 유지한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 부사장은 신제품 투자는 오히려 늘릴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다만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함께 주력 제품으로 꼽히는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에요. 삼성의 스마트폰하고 5세대 정비 사업은 1분기 3조 9,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에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그 세계적인 인기 영향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갤럭시 Z5 폴드하고 플립 출시에 힘입어서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는데, 이 밖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노트북하고 태블릿, 차량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매출 기반을 확장할 방침이고, 삼성전자 주가는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삼성의 반도체 실적은 2분기 바닥을 칠 것이다. 2분기 바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2분기 바닥을 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반도체 한파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감산을 통한 반등 전략 밝혔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낮고 재고가 충분한 DDR4 제품을 줄이고 수요 증대와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고사양 제품들인 DDR5, LPDDR5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인 거죠. 영업이익이 6,400억이에요. 6,400억.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95.5% 감소. 하여튼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DS 부분의 부진 영향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공식한 감산을 통해서 수요 확대와 선단 공정 제품 생산량 유지, 그리고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하여튼 대응책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제시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날 또 보니까 그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는 14년 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가했다고 하네. 깜짝 실적했네요. 올해 1, 4분기 매출은 20조 4,159억, 영업이익은 1조 4,974억, 전년 동기 대비 2.6%, 22.9% 줄었는데 1,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했네요. 분명히 이 정도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가 올해는 1분기 기대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하여튼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뼈 아팠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분발한 덕분에 영업 손실을 면했어. 스마트폰 이렇게 역대급 불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삼성은 올 1분기에만 연구 개발하고 시설 투자에 한 1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중장기 사업성 강화에 나설 것 같아요. 나설 것 같습니다. 참 깝깝하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보니까 사업 부분별로 한번 쭉 보니까
뭐 DS 사업 부분의 부진이 주력은 메모리 사업 부진이 컸겠죠. 메모리가 안 팔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메모리가 좀 많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하여튼 메모리가 그 판매량이 감소하다 보니 좀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매출도 떨어뜨리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간 거죠, 결국은. 그리고 시스템 사업과 파운드리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주요 그 팹립스하고 세트 업체들의 그 주문 감소가 있었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부분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LSI 쪽에는 모바일 TV 등 주요 응용처의 그 수요 부진에 따라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실적이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스템 쪽의 그 사업부 상무가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센서하고 DDI 등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해가지고 실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 SoC 부분에서는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매출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부진을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7,800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고, 이 주력 사업인 중소형 디스플레이가 전방 스마트폰하고 IT 기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진한 탓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TV 중심의 그 영상하고 이제 가전제품 사업은 어려움을 또 겪었네. 또 이 기간에 VD 그 가전 사업의 영업이익이 1,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6.2% 급감을 했고요. 올해 1분기 TV 시장 수요가 연말 성수기 이후 비수기 진입과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주요 가전제품 수요 역시 감소를 했고요. 1분기 또 물류비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 탓에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삼성전자의 그 자기자본 이익률 ROE죠. ROE도 2%를 기록을 해버렸어. 2%. 완전 떡락을 했죠. 이 ROE는 기업의 그 이익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투자된 자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는 걸 나타내는데 그동안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ROE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역대급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고 삼성은 올 1분기 R&D하고 시설 투자에 총 10조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10조 9천억. 그래서 IR 담당 부사장 그래요. 지난 1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과 재고 평가손이 이어지다 보니 매출 총이익은 전분기 대비 4조 원 정도 가량 감소한 17조 7천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죠. 매출 총이익률도 27.8에서 3.2%로 감소를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의 경우 지난 분기에 이어가지고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전 박살 났고 이제 3분기, 2분기, 3분기는 잘 나오도록 해야겠죠.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 투자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긴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